얼마 전 믿기 힘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은퇴하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며 여유를 즐겨야 할 나이, 바로 우리 60대의 고용률이 사회에서 가장 젊은 세대인 20대의 고용률을 사상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소식입니다. 이것이 과연 자랑스러운 100세 시대의 풍경일까요? 아니면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을 보여주는 비극일까요? 잠시 후 평생을 국가에 헌신한 한 공무원이 왜 은퇴 후 폐플라스틱을 나르며 월 70만 원을 벌어야만 했는지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놓친 단 한 가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60세가 되면 완전한 은퇴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자 10명 중 7명 이상, 정확히 76.4%는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떠밀려 나온 뒤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한 재취업자입니다.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정년 없이 계속 일하는 경우는 고작 22.9%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60대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익숙한 일터를 떠나 낯설고 힘겨운 곳으로 다시 출근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을 국가에 봉사하며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김성수 씨. 그가 정년퇴임하던 날 수십 년간 입었던 제복을 벗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든든한 공무원 연금도 있으니 아내와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며 살아야지. 하지만 그 다짐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이 나가고 예상치 못한 아내의 병원비까지 더해지자 통장에 찍히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금세 팍팍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일자리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환갑 넘은 그를 반기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겨우 한 폐플라스틱 재활용 회사에 계약직으로 취업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꼬박 일하고 그의 손에 쥐어지는 돈은 월 70여만 원. 그마저도 5대1의 경쟁률을 뚫고 얻어낸 너무나도 소중하고도 서글픈 일자리였습니다. 김성수 씨의 이야기가 남들보다 운이 나빴던 특별한 사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방송사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받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합친 공적연금의 월 평균 수령액은 약 65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다른 개인연금 등을 모두 합쳐도 평균 80만 원대에 머뭅니다. 이 돈으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물가와 병원비를 감당하며 생활하는 것은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60대는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다시 일한다는 사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재취업의 질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과거의 관리직이나 행정직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았던 분들이 재취업 시장에서는 주로 청소, 경비, 돌봄 서비스, 식당 일 등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관련 데이터 분석에서도 재취업 고령자의 상당수가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직업이 바뀌는 것을 넘어 평생 쌓아온 경력과 자존감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아주 깊은 심리적 고통까지 동반합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일본 60대 재취업자 중 정직원은 27%에 불과하며 절반에 가까운 44%가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월수입 또한 우리 돈으로 100만 원에서 180만 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에는 이런 씁쓸한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재취업 상담사가 한 퇴직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을 가장 잘하십니까? 그러자 퇴직자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부장 일을 가장 잘합니다. 과거의 직위와 영광에 얽매여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뼈아픈 현실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 이르러 힘겨운 재취업에 나서는 근본적인 원인은 막연한 기대 속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만 믿고 있거나 퇴직금을 받아도 구체적인 운용 계획 없이 자녀 지원이나 섣부른 창업 자금으로 소진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퇴 후 나의 실제 현금 흐름을 냉정하게 계산해보지 않은 채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이 결국 우리를 춥고 낯선 일터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겁니다.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숫자로 된 나의 현실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나의 은퇴 재무제표를 직접 그려보는 겁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왼쪽에는 내가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만약 가입한다면 받게 될 주택연금, 예상 월지급액까지 들어올 돈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고정생활비, 의료비, 경조사비 등 매달 나갈 돈을 빠짐없이 적어보는 겁니다. 이 재무제표의 빨간색 적자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 비로소 나의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진짜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 해법은 많은 은퇴자들이 유일한 재산인 집 한 채를 잠자는 자산에서 깨우는 것입니다.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깔고 앉아 현금 부족에 시달립니다. 주택연금은 내 집에 평생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월 안정적인 생활비를 연금처럼 받는 제도입니다. 국가가 보증하기에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배우자에게 100% 승계됩니다. 나중에 집값이 내가 받은 연금 총액보다 더 오르면 그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막연히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보다 나의 노후를 내가 먼저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퇴직금은 쪼개고 굴려야 합니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통장에 넣어두면 마치 댐에 구멍이 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반드시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로 옮겨 연금으로 수령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에서 많게는 40%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안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나중으로 밀어주기 때문에 돈을 버는 재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단순한 절세 상품이 아니라 내 노후의 마지막 보루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만약 재취업이 불가피하다면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과 같은 전국의 중장년 지원기관이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나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관련 교육과 인턴십 기회까지 연계해 줍니다. 과거의 직위가 아니라 내가 평생 쌓아온 경험과 연륜을 사회에 기여하며 보람을 찾는 커리어 몰입으로 전환할 때 우리는 월급 이상의 가치를 얻는 진짜 인생 2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60대의 현실은 분명 무겁고 버겁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나의 노후를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고 잠자고 있던 나의 자산을 깨우고 새로운 일의 의미를 찾아 나서는 구체적인 행동만이 이 막막한 현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어쩔 수 없는 출근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꿈꾸고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지혜를 나눠주시면 이 길을 함께 걷는 많은 분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것입니다.